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해마다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일부 관변단체들이 고정적으로 받아가고 있는데요. 이 같은 관행을 없애기 위해 공모 방식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 새마을회 등 3곳에 1억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보조금은 1억 700만 원으로 6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군산시는 새 기관에 지난해 1억 6,900만 원, 올해는 1억 7,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들도 해마다 전년도 지원금액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해마다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저는 시군이랑. 자치단체들은 이들 기관이 정액보조금 대상이라는 이유로 해마다 관행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관행적으로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건 다른 민간단체와의 관계 속에서 놓고 봐도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고요. 완주군은 올해부터 전체 보조금의 30%를 공모 결과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정적으로 받아가는 보조금을 줄이고 다른 민간단체와의 공모를 통해 타당성을 따지기로 했습니다. 관례적으로 주던 것을 조금 줄이고 다른 민간단체하고 경쟁을 통해서 좀 더 군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더욱 엄격하게 보조금을 심사해 차등 지원이나 삭감폭을 더 확대하는 등의 개선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선거구의 예비 후보자와 지역의 현안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모두 9명의 예비 후보자가 나선 익산시 갑은 KTX역 주변과 북부권 개발, 그리고 전통시장을 비롯한 구도심 활성화가 큰 과제입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시 갑 선거구는 중앙동과 평화동을 비롯한 구도심과 하멸읍 용안면이 속한 북부권 등 모두 16개 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곳은 KTX역 주변의 구도심 활성화와 4군데 전통시장을 살리는 게 과제입니다. 낡은 집의 주거 환경 개선과 북부권 개발도 빼놓을 수 없는 현안입니다. KTX 역사를 중심으로 구도심 개발과 재래시장 활성화 그리고 북부권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동력을 찾는 것이 익산 미래와 균형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김영일 전 서울 강북경찰서장과 임석삼 전 한국폴리텍대학 김제 캠퍼스 학장이 등록해 새누리당 전북도당의 첫 경선을 치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병도 전 국회의원과 이춘석 현 의원이 4년 전에 이어 다시 경선에서 맞붙습니다. 국민의당은 정재혁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배승철 전 전라북도의회 부의장, 그리고 이한수 전 익산시장과 고상진 국민의당 전북도당 대변인 등 모두 4명이 경선에 들어갑니다. 전권희 한그릇 돌봄센터 부소장은 무소속 예비 후보로 나왔습니다. 익산시 갑은 새누리당의 첫 내부 경선과 더민주 전현직 의원의 맞대결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4명이 경선을 펼쳐 치열한 한판 승부가 불가피하고 무소속 후보의 경쟁력도 관심거리입니다. 익산시 갑에서 금배지를 다는 후보는 KTX역 주변과 구도심 활성화, 그리고 북부권 개발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의 10개 총선 선거구 가운데 절반인 5곳이 과열 혼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지난달 전주시 병과 익산시 을, 남원 순창 임시를 과열 혼탁 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달에 전주시 을과 김제 부안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열 혼탁 지역은 돈 선거가 우려되거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많을 것으로 판단될 때 지정됩니다. 선관위는 과열 혼탁 선거구의 돈 선거와 흑색 선전, 그리고 불법 선거 여론조사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시내버스의 노후 차량 비율은 10%로 사고 발생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고 승객 불편도 큽니다. 전주시가 제때 차량을 바꾸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달리던 시내버스에 불이 나 승객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운행한 지 8년이 넘어 교체 주기인 9년에 가까운 차량이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시내버스는 승객과 기사 모두에게 불안하고 불만입니다. 손님들도 좀 차가 깨끗하지 않고 그러면 손님들도 좀 짜증내고 그런 점도 있잖아요. 운전하기도 편하고 아무래도 세차가 그런 점이 있죠. 전주 시내버스 400대 가운데 10%는 교체 주기인 9년을 넘기고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안전검사를 통과하면 2년 더 운행이 가능해 차량 교체를 미루고 있습니다. 오래돼갖고 안 좋아요, 차가. 이게 막 근데 차주들도 막 손해난다고 한 게 뭐 새 차로 바꾸라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전주시가 보조금 지급 방식을 바꿔 노후 차량을 제때 바꾸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9년 안에 노후 차량을 바꾸면 1,000만 원인 교체 보조금을 2천만 원으로 높여서 주고 9년을 넘기면 아예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 차가 운행되기 때문에 친절하고 깨끗한 환경이 좀 우선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민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사고 위험을 낮추고 친절도를 높이기에 버스기사의 근무 방식도 바꿉니다. 하루 평균 17시간씩 운전을 한 뒤 다음 날 쉬는 방식을 이를 2교대 운전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버스 노사와 세부 협의를 거쳐 노선 개편 시기에 맞춰 2교대 근무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한국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남자의 상징 와이셔츠를 소재로 한 여성 작가들의 전시와 전주 무대에 오르는 뮤지컬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문화가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푸른 잔디밭과 빨랫줄에 매달린 하얀 천. 하늘에서 내려다본 한옥집의 오후가 여유로워 보입니다. 저녁 무렵 산책길을 묘사한 이 작품은 독특한 입체감이 돋보입니다. 작가 최지영은 한지에 입힌 가짜 금박으로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꼬집었습니다. 가금박은 진짜 금은 아니지만 더 진짜보다도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이 가금박을 통해서 인간의 허위의식과 욕심과 욕망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한국화가 19명이 참여한 이번 전시는 다양한 표현 기법을 통해 현대 한국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작가 이길비는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셔츠를 통해 표현했습니다. 고보현 작가는 아버지와 남편, 아들이 입었던 셔츠를 묶어 탄생과 죽음으로 연결된 시간의 흔적을 담아냈습니다. 여성 작가 4명은 남자의 상징인 와이셔츠를 통해 따뜻한 가족애를 그려냈습니다. 사고로 죽은 아내 레베카를 잊지 못한 막심은 한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막심의 저택에는 여전히 레베카의 그림자가 짙게 남아있습니다. 뮤지컬 레베카는 긴장감 넘치는 구성과 강렬한 음악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남원경찰서는 공사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건설 자재를 훔친 혐의로 경남에 사는 41살 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남원과 장수, 경남 등 전국의 공사장을 돌며 13차례에 걸쳐 모두 2,500만 원어치의 거푸집을 훔친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늘 새벽부터 남원 23mm, 순창 22, 전주 1.5mm 등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밤 늦게 그치겠지만 주말인 내일 낮부터 다시 시작돼 일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우량은 20에서 60mm입니다. 내일 오후에는 돌풍이 불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밤부터는 짙은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